지금 차에 타면 죽어요? 구경석 회장이 차에 타려는 순간 쌍둥이들이 달려와 말합니다. 지금 뭐라고 했니? 아이들이 회장의 팔을 잡아 끌며 차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갑자기 소란스러워지자 회장의 여동생이 달려옵니다. 여기가 너희 놀이터인 줄 아니? 얼른 집에 가. 하지만 회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천천히 차 문을 열었습니다. 이때까지도 이 아이들의 말 한마디가 구경석 회장의 운명을 바꾸게 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새해 복 한가득 받으실 거예요. 아침 6시 반, 서울 변두리 오래된 동네의 반지하 집에서 수아가 제일 먼저 눈을 떴습니다. 아이는 이불을 개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할아버지 약을 챙겼습니다. 혈압약, 소화제, 영양제. 작은 손으로 하나씩 꺼내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물 한 컵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수지는 조금 늦게 일어났습니다. 아이는 눈을 비비며 화장실로 갔습니다. 세수를 하고 나왔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셔서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할아버지, 약 여기 있어요. 수아가 말했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할아버지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약을 드셨습니다. 아침밥은 간단했습니다. 어젯밤에 지어둔 밥과 김치, 계란 프라이였습니다. 세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오늘 급식은 뭐래? 할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된장국이랑 불고기래요. 수지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학교에서 잘 먹어야 한다. 할아버지는 늘 아이들이 학교 급식을 잘 먹기를 바랐습니다. 집에서 변변히 차려주지 못해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할아버지도 점심 잘 드세요. 수아가 말했습니다. 그래, 걱정 마라. 아침을 먹고 아이들은 스스로 학교 갈 준비를 척척했습니다. 수아야, 수지야, 학교 잘 다녀와라. 할아버지는 현관문 앞까지 나와 아이들을 배웅했습니다. 네, 다녀올게요. 아이들은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할아버지는 문 앞에서 한참 서 계셨습니다. 아이들 뒷모습이 골목 끝에서 사라질 때까지 말이죠. 할아버지는 작게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학교까지는 15분 거리였습니다. 아이들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등굣길은 익숙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걷고 있으니까요. 학교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수아야. 반 친구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민아. 안녕. 수아는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수지도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아이들은 금방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웃고 떠들며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은 그저 평범한 또래 아이들과 같았습니다. 수아는 공부를 잘하는 편이라 반장도 맡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미술 시간이면 선생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아이들은 밝았습니다.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습니다. 하지만 집안 얘기는 잘하지 않았습니다. 수아, 너네 집 어디야? 가끔 친구들이 물어봤습니다. 응, 학교에서 좀 멀어. 수아는 대충 둘러댔습니다. 아이들도 더 깊이 묻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급식실로 이동했습니다. 오늘 메뉴는 된장국, 불고기, 김치, 밥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배식을 받아 자리에 앉았습니다. 와, 오늘 불고기 맛있다. 친구들이 좋아했습니다. 수아와 수지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급식은 아이들에게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수업이 끝났습니다. 종이 울렸습니다. 아이들이 우르르 교실을 나갔습니다. 수아와 수지는 천천히 가방을 챙겼습니다. 수아야, 같이 집 갈래? 친구가 물었습니다. 아니, 나 할 일 있어서. 먼저 가. 수아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먼저 학교를 나갔습니다. 수아와 수지는 조금 후에 나왔습니다. 교문을 나서자 아이들은 집과 반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동네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버려진 박스를 발견했습니다. 수아야, 여기 박스 있어. 수지가 말했습니다. 그래, 접어서 가져가자. 아이들은 박스를 접었습니다. 깨끗한 것만 골랐습니다. 빈 캔도 주었습니다. 플라스틱 병도 모았습니다. 1시간쯤 돌아다녔습니다. 손에 든 봉투가 제법 묵직해졌습니다. 아이들이 자주 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큰 저택 근처였습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집이었습니다. 구경철 회장의 저택이었습니다. 이곳은 관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위험한 쓰레기가 없었습니다. 깨진 유리나 날카로운 것도 없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애들아, 조심해서 다녀라. 네, 감사합니다. 아이들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아이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치지 않게 신경 써주었습니다. 저 애들 기특하지? 관리인이 말했습니다. 그러게. 참 성실해. 사람들은 아이들을 좋게 봤습니다. 저녁 5시쯤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고물상으로 갔습니다. 모아둔 것들을 내밀었습니다. 오늘은 2,000원이네. 주인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아프신 할아버지와 함께 산다는 것을 알게 된 아저씨가 매번 가격을 더 쳐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아가 돈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아이들에겐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할아버지, 다녀왔어요. 현관문을 열며 수지가 말했습니다. 그래, 왔구나. 손 씻어라. 할아버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오늘은 라면이었습니다. 계란도 넣으셨습니다. 세 식구가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오늘도 그 큰 집 근처 갔다 왔어요. 수지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금방 풀리셨습니다. 그래. 조심했니? 네, 조심했어요. 할아버지는 한참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작게 중얼거리셨습니다. 그 집은 너무 크더구나. 아이들은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집이 크다는 말씀인가 싶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아이들은 숙제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셨습니다. 수지야, 이 문제 어떻게 풀어? 수아가 물었습니다. 수아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수지가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도와가며 공부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소리를 들으시며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밤 10시가 되었습니다. 자야지, 내일 또 학교 가야 하니까.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네, 잘게요. 아이들은 이를 닫고 잠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폈습니다. 잘 자, 수지야. 수아야도 잘 자. 아이들은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거실에 할아버지만 남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녀가 웃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딸과 사위였습니다.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사진을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잘 크고 있구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으셨습니다.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으셨습니다.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아이들 방문을 살짝 열어보셨습니다. 두 아이가 나란히 자고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고요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불을 덮어주셨습니다.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수지의 뺨도 살짝 만지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문을 닫으셨습니다. 자신의 방으로 가셨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반지하 집은 고요했습니다. 가끔 차 지나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렇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올 것입니다. 쌍둥이와 할아버지의 조용한 일상이었습니다. 그 주 토요일 아침, 구경철 회장은 저택 2층 침실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흰색이 더 많아진 머리,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회장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저택 정원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세수를 하고 정장을 입었습니다. 넥타이를 맸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식탁에는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직원이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밥, 국, 반찬 몇 가지. 회장은 혼자 앉았습니다.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습니다. 신문도 펼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먹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정 확인하셨습니까?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알고 있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아침을 다 먹고 회장은 차고로 향했습니다. 기사는 따로 없었습니다. 회장은 늘 혼자 운전했습니다.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회장님, 기사를 쓰시는 게 비서가 몇 번 권했었습니다. 필요 없네. 내가 운전하는 게 편해. 회장은 고집이 있었습니다. 운전은 회장에게 유일한 자유였습니다. 회사 일, 회의, 사람들.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시간이었습니다. 핸들을 잡고 있으면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차고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보였습니다. 회장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저택을 빠져나갔습니다. 저택 정문을 지날 때였습니다. 담벼락 근처에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쌍둥이였습니다. 수아와 수지였습니다. 아이들은 무언가를 줍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 모습을 잠깐 봤습니다.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0.5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장은 재빨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가 지나갔습니다. 회장은 백미러로 아이들을 봤습니다. 무언가 불편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전화이면 회장은 중얼거렸습니다. 문장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시 앞을 봤습니다. 엑셀을 밟았습니다. 저택에는 회장의 여동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구경이었습니다. 회장보다 2살 아래였습니다. 여동생은 2층 자기 방에서 나왔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이었습니다. 화장도 단정하게 했습니다. 회장님 출근하셨습니까? 여동생이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네, 방금 나가셨습니다. 아침은 드셨고요? 네, 다 드셨습니다. 여동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늘 오빠를 챙겼습니다. 건강은 어떤지, 식사는 잘하는지, 일정은 무리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직원들 앞에서 여동생은 완벽했습니다. 살갑고 상냥했습니다. 빈틈이 없었습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직원들에게 늘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덕분에 회장님이 편히 지내시네요. 직원들도 여동생을 좋아했습니다. 오전이 지나고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여동생은 저택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정문 쪽을 걷다가 멈췄습니다. 담벼락 근처에 아이들이 또 보였습니다. 쌍둥이였습니다. 여동생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부드럽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이들을 한참 봤습니다. 시선이 차가웠습니다. 경비가 지나갔습니다. 저 아이들 자주 오나요? 여동생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네,
거의 매일 오는 것 같습니다. 폐지 줍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요? 착하고 조용한 애들입니다. 말썽 안 피우고요. 경비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동생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조심히 다니라고 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비가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동생은 다시 아이들을 봤습니다.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몰래 아이들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 장, 두 장,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아이들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쌍둥이, 여동생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언가 계산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회장이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긴 하루였습니다. 회의가 많았습니다. 피곤했습니다. 오빠 오셨어요? 여동생이 현관에서 맞았습니다. 응, 저녁 준비했어요. 같이 드셔요. 그래. 두 사람은 식당으로 갔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함께 앉았습니다.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빠, 오늘 일은 어땠어요? 늘 그렇지. 피곤하시죠?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여동생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아. 건강검진은 받으셨어요? 이번 달에 받기로 하셨잖아요. 다음 주에 예약했네. 다행이에요. 꼭 받으셔야 해요. 여동생은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대꾸가 짧았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먼저 올라가겠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푹 쉬세요. 회장은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정원에 가로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회장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위스키 병을 꺼냈습니다. 잔에 따랐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타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본 아이들이 떠올랐습니다. 쌍둥이 자매였습니다. 왜 자꾸 생각나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동네 아이들일 뿐인데.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시 술을 마셨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늘 혼자였습니다. 큰 저택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여동생이 있긴 했지만 함께 있어도 외로웠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회장은 오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같은 시각, 쌍둥이는 저택 담벼락 근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도 폐지를 주었습니다. 고물상에 다녀왔습니다. 이제 집에 갈 시간이었습니다. 수아야, 잠깐만 쉬었다 가자. 수지가 말했습니다. 그래. 두 아이는 담벼락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수지가 가방에서 빵을 꺼냈습니다. 아침에 남은 거였습니다. 반으로 나눴습니다. 수아야, 밥 먹어. 고마워. 아이들은 빵을 먹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담장 너머로 큰 저택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환했습니다. 저 집 진짜 크다. 수지가 말했습니다. 응. 저기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글쎄. 아이들은 잠깐 상상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살까? 행복할까? 우리 집도 저렇게 컸으면 좋겠다. 수지가 말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 다리도 안 아프실 텐데. 응, 엘리베이터도 있고. 아이들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오래 웃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알았습니다. 집에 가자. 수아가 일어났습니다. 응. 두 아이는 가방을 메고 걸었습니다. 저택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회장, 여동생, 쌍둥이. 서로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같은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장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설쳤습니다. 계속 꿈을 꿨습니다.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한참 뒤적거렸습니다. 낡은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파일을 펼쳤습니다. 가족 사진이 나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회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있었습니다. 회장은 사진을 한참 봤습니다. 아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26살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성민아,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회장은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10년 전 아들이 집을 나가던 날이었습니다. 아버지, 전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아들은 단호했습니다. 네가 선택한 여자와는 안 된다. 회장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요? 가문이 달라서요? 집안이 가난해서요? 그게 문제가 아니야. 넌 아직 몰라. 전 사랑합니다. 그 사람 없이는 못 살아요. 성민아, 좀 더 생각해봐라. 더 이상 생각할 게 없어요. 전 나가겠습니다. 아들은 짐을 쌌습니다. 회장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말려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 인생은 네가 살게요. 하지만 이 집안과는 상관없이 살아라. 회장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1년 후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내도 함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회장은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책상이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네. 회장님 비서입니다. 잠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들어오게. 문이 열렸습니다.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회장님께서 지난번에 요청하신 과거 기록들입니다. 비서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회장은 서류를 받았습니다. 천천히 넘겼습니다. 10년 전 교통사고 관련 서류였습니다. 경찰 보고서, 병원 기록, 장례 절차. 이게 전부인가? 네, 당시 정리된 것들입니다. 회장은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한 부분에서 멈췄습니다. 유가족 없음. 그 옆에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자녀 유무무. 회장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상하군. 네. 무엇이 말입니까? 사고 당시에 아이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던 것 같은데. 비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 그때 병원에서 그런 얘기가 잠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기록에는 없지? 글쎄요. 확인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닐까요? 회장은 다시 서류를 봤습니다. 이 기록들 언제 정리된 거지? 사고 난 지 일주일 후입니다. 일주일? 네. 회장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너무 빠른데? 그러고 보니 그렇긴 하네요. 비서도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통 이런 기록들은 몇 주는 걸렸습니다. 절차가 복잡했습니다. 확인할 게 많았습니다. 누가 정리했나?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 확인해 보게. 비서가 나갔습니다. 회장은 혼자 남았습니다.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빈틈이 있었습니다. 너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회장은 책상 서랍을 다시 열었습니다.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들이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였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께 저는 행복합니다. 제 아내도 행복해합니다. 아버지도 언젠간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선택했는지,
그때가 오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들 성민 올림. 회장은 편지를 오래 받습니다. 언젠간 이해하실 거예요. 무엇을 이해하라는 걸까?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어제 본 아이들이었습니다. 쌍둥이 자매. 담벼락 근처에서 폐지를 줍던 아이들. 1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회장은 계산해 봤습니다. 아들이 죽은 지 10년이었습니다. 설마.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떨쳐지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회장은 식당으로 갔습니다. 여동생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오빠 오셨어요? 응. 두 사람은 앉았습니다. 직원이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빠 얼굴이 안 좋아요. 어디 편찮으세요? 여동생이 물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무슨 걱정 있으세요? 별거 아니야. 회장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고 보니 회장이 말을 꺼냈습니다. 성민이 기억하지? 여동생의 손이 멈췄습니다. 잠깐이었지만 회장은 봤습니다. 네, 기억하죠. 여동생의 목소리가 조금 굳어졌습니다. 그때 네가 많이 도와줬지. 장례 절차도 네가 다 처리했고 오빠가 힘드셨으니까요. 고마웠어. 당연한 일이었어요. 여동생은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회장은 여동생을 봤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아이 얘기 들었니? 여동생이 잠깐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아이요? 무슨 아이요? 성민이 아이 말이야. 소문이 있었다던데. 아, 그거요. 잘못 알려진 거였어요. 확실해? 네, 확인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여동생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먼저 올라가겠네. 회장이 일어났습니다. 네, 오빠. 회장이 나갔습니다. 여동생은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 얘기를 꺼냈을까? 뭘 알아낸 걸까? 여동생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제 찍은 사진을 봤습니다. 쌍둥이 사진이었습니다. 화면을 오래 봤습니다. 안 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회장은 서재에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편지가 생각났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어. 회장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때 뭔가가 잘못되었습니다. 회장은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내일 당시 병원 기록 전부 다시 확인해 보게. 빠뜨린 게 있는지.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회장은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멀리 담벼락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 가로등만 켜져 있었습니다. 그곳에 아이들이 자주 온다고 했습니다. 회장은 오래 생각했습니다. 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숨겨졌던 것이 드러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반지하 집에서는 아이들이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지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생각에 잠겨 있었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옷장을 열고 맨 아래 서랍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옷가지들 밑에 낡은 봉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꺼내 침대에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봉투를 놓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건 병원 기록이었습니다. 10년 전 기록이었죠. 응급실 기록, 환자명 장수아, 장수지 보호자 장영호 외조부, 외할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사망진단서였습니다. 사망자 장미연여, 24세, 사망자 구성민남, 25세. 외할아버지의 눈이 흐려졌습니다. 딸의 이름이었습니다. 사위의 이름이었습니다. 서류 사이에 사진도 있었습니다. 찢어진 사진이었어요. 외할아버지는 사진을 오래 바라보며 손가락으로 딸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미연아.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다시 서류를 펼쳤습니다. 사망진단서 날짜는 10년 전 3월 15일이었습니다. 출생신고서를 꺼냈습니다. 쌍둥이 출생신고서였어요. 날짜를 확인하니 10년 전 3월 20일이었습니다. 5일이나 사고가 난 게 3월 15일이었는데 출생신고를 한 게 3월 20일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그 5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했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병원 복도를 급하게 걷고 있었습니다. 품에는 갓 태어난 아기 둘을 안고 있었어요. 간호사가 뒤쫓아왔습니다. 어디 가세요? 아기들 아직 입원해야 해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나가야 합니다. 보호자님, 지금은 안 돼요. 아기들 상태도 확인해야 하고,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외할아버지는 서둘러 복도를 빠져나갔습니다. 뒤에서 간호사가 뭐라고 소리쳤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응급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출구가 보였어요. 그런데 그때 정장 입은 남자 3명이 병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구성민 씨 가족 어디 있습니까? 남자들이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저, 누구신데요? 구 회장님 부탁으로 왔습니다. 빨리 알려주세요. 외할아버지는 재빨리 기둥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아기들을 꼭 안았어요. 울음소리가 날까봐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남자들이 복도를 지나 병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외할아버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재빨리 출구로 나갔습니다. 주차장에 세워둔 차로 달려갔습니다. 뒷자리에 아기들을 조심스럽게 눕히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백미러로 병원 건물이 점점 멀어지는 걸 보면서 외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미연아. 하지만 이 아이들은 내가 지켜야 해. 딸이 죽었습니다. 사위도 함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사고가 나자마자 저택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너무 빨랐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직감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그 집안에 맡기면 안 된다고요. 구 회장 집안은 너무 컸습니다. 재산도 많았고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이 작은 아기들이 과연 안전할까요? 이 집안에선 너희를 지킬 수 없어. 외할아버지는 결심했습니다. 며칠 동안 친구 집, 모텔,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숨어 지냈습니다. 아기들을 돌보느라 밤낮이 없었어요. 분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우는 아기들을 달랬습니다. 5일 후 다른 구청으로 갔습니다. 출생신고를 했어요. 성을 바꿨습니다. 아버지 구성민의 성이 아니라 어머니 장미연의 성을 따랐습니다. 장수아, 장수지. 그렇게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서울 반대편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흔적을 지웠어요. 연락처도 바꾸고 아는 사람들과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무도 찾지 못하게 했습니다. 현재로 돌아온 외할아버지는 서류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착하고 성실한 아이들로 컸습니다. 하지만 요즘 불안했습니다.
아이들이 자주 그 집 근처를 간다고 했거든요. 구경철 회장의 저택, 친할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물론 아이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낡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을 켜서 검색했습니다. 구경철 회장이라고요.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회장 사진도 있었어요. 6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인상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사진을 오래 봤습니다. 닮았어. 수아가 많이 닮았어. 특히 수아가 할아버지를 닮았습니다. 눈매가 비슷했어요. 외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젠 숨길 수 없을지도 모르겠구나.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았어요. 시간이 흐르면 진실은 결국 드러나는 법이었습니다. 그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할아버지, 물 드릴까요? 수아의 목소리였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서둘러 서류를 봉투에 넣고 서랍에 다시 숨겼습니다. 아니다, 괜찮아. 숙제 다 했어요. 그래, 잘했구나. 할아버지도 일찍 주무세요. 그래, 곧 잘게. 수아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외할아버지는 다시 서랍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문을 잠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미연아,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숨기는 게 정말 아이들을 위한 일일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외할아버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자꾸 과거가 떠올랐어요. 딸의 얼굴이 생각났고 사고 소식을 들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불안했습니다. 언젠가는 들킬 것 같았어요. 언젠가는 구 회장이 알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이 멀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외할아버지는 눈을 감으며 작게 기도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작은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같은 날 밤, 저택 2층, 여동생의 방이었습니다. 구경이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회사 내부 보고서가 떠 있었습니다. 상속 구조에 관한 문서였습니다. 여동생은 한 부분을 계속 봤습니다. 직계 혈족 존재 시 상속 순위 변동. 그 문장을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아, 이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여동생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번에 설명해 주신 상속 구조 말이에요. 혹시 직계 혈족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회장님의 직계 혈족 말씀이시죠? 네. 당연히 그쪽이 우선순위입니다. 자녀나 손주가 있다면 형제자매보다 앞서죠. 여동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럼 전부 다요? 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유언장으로 조정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직계가 우선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여동생은 일어나 거울 앞으로 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어 보였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표정을 바꿨습니다. 미소를 지어봤습니다. 괜찮아. 아무 일도 없어.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미소를 연습했습니다. 자연스럽고 따뜻한 미소를 만들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여동생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단정하게 옷을 입고 화장을 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다시 한번 미소를 확인했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회장은 이미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오빠 아침 드세요? 응. 여동생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직원이 아침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오빠 요즘 얼굴이 피곤해 보여요. 그래. 건강검진 예약하셨다고 했죠? 언제예요? 다음 주 화요일이네. 꼭 받으셔야 해요. 작년에도 미루시다가 결국 늦게 받으셨잖아요. 여동생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어디 불편하신 데는 없으세요? 별로 없어. 요즘 운동은 하세요? 시간이 없네. 그래도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제가 개인 트레이너라도 알아볼까요? 괜찮아. 회장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여동생의 질문이 많다는 걸 눈치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회장은 회사로 갔습니다. 여동생은 홀로 저택에 남았습니다.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여동생은 2층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저택 보안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CCTV 화면들이 떴습니다. 정문, 후문, 정원, 차고. 여러 각도의 화면이 보였습니다. 여동생은 정문 쪽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녹화 기록을 뒤로 돌렸습니다. 어제 오후 영상이었습니다. 담벼락 근처에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쌍둥이였습니다. 여동생은 영상을 멈췄습니다.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아이들 얼굴을 확대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수아의 얼굴, 수지의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10살쯤, 쌍둥이, 중얼거렸습니다.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1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구성민이 죽은 게 10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아이가 있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쌍둥이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설마 이 아이들이. 여동생은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긴장하면 손톱을 물었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어제 몰래 찍은 아이들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수아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눈매가 오빠와 비슷했습니다. 구성민과도 닮았습니다. 안 돼. 이럴 리 없어. 여동생은 일어났습니다. 방 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그날이 생각났습니다. 10년 전 사고가 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여동생은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전화 너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깔끔하게 처리됐습니다. 병원 기록도 정리했고요. 아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합니까? 네, 병원 측에도 확인했습니다. 출산 기록은 있는데 아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여동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계속 확인하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동생은 안도했습니다. 아이가 없다니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출산 기록은 있는데 아이가 없었다고요? 누군가 데리고 간 거야. 여동생은 깨달았습니다. 그때 놓친 겁니다. 누군가 아이들을 데리고 사라진 거였어요. 현재로 돌아온 여동생은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장수아, 장수지.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검색어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정보가 없었습니다. 누가 숨긴 거야? 누가 이 아이들을 숨긴 거지? 여동생은 손톱을 다시 물어뜯었습니다. 손톱이 짧아져 피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회장이 돌아왔습니다. 여동생은 현관에서 맞았습니다. 오빠 오셨어요? 피곤하시죠? 응. 저녁 준비했어요. 같이 드셔요. 그래.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여동생은 계속 오빠를 살폈습니다. 오빠, 혹시 요즘 뭔가 조사하시는 거 있으세요?
회장이 손을 멈췄습니다. 왜 그러니?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비서님이 자주 오시던데. 회사 일이야. 그렇구나. 여동생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오빠가 뭔가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과거를 파헤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여동생은 방에 혼자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안 돼. 이대로는 안 돼. 여동생은 결심했습니다. 뭔가 해야 했습니다. 이 상황을 막아야 했어요. 10년 동안 지켜온 것들이 무너질 순 없었습니다. 여동생은 노트북을 다시 켰습니다.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여동생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계속 생각했습니다. 계속 계산했습니다. 뭔가 방법이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반드시 막을 방법이 있을 거라고요.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여동생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며 화장을 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회장은 서재에 있었습니다. 여동생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직원들이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회장님 일정 많으시죠? 관리인에게 물었습니다. 네, 아침 일찍 출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구나. 차는 준비됐나요? 네, 차고에 있습니다. 여동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차고 문을 열었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서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세차되어 있었어요. 여동생은 차 주위를 천천히 돌았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둘러보는 척했습니다. 차고 벽을 봤습니다. 환기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작동 표시 등을 확인했습니다. 고장 표시가 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고장 났죠? 관리인에게 물었습니다. 아, 이틀 전부터입니다. 수리기사 부를 예정이었는데 급한 건 아니죠? 네, 그냥 환기가 좀 안 되는 정도입니다. 여동생은 생각하는 척했습니다. 그럼 며칠 뒤에 수리하죠. 지금 회장님 일정도 바쁘시고 수리하려면 시끄러울 텐데. 알겠습니다. 관리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동생은 다시 차고로 갔습니다. 직원 한 명이 차를 닦고 있었습니다. 뭐 하세요? 아, 이사님. 회장님 차 청소하는 중입니다. 아, 그거요? 제가 할게요. 네, 괜찮습니다. 제가 하면 되는데요. 아니에요. 오빠 차는 제가 정성껏 닦아드리고 싶어서요. 요즘 피곤해 하시니까. 여동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직원이 물러났습니다. 여동생은 혼자 남았습니다. 차 문을 열었습니다. 안을 살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한참 차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계산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회장이 돌아왔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오빠 힘드셨죠? 응. 저녁 드시고 푹 쉬세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여동생은 계속 회장을 관찰했습니다. 오빠 내일 일정은 어떠세요? 아침 일찍 중요한 미팅이 있네. 몇 시에 출발하세요? 7시쯤. 일찍 나가시네요. 아침은 드시고 가세요. 그래야지. 여동생은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7시 출발이면 6시 반쯤 차고로 갈 거였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회장은 서재로 갔습니다. 여동생은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11시가 넘었습니다. 저택이 조용해졌습니다. 직원들도 퇴근했습니다. 회장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여동생은 방에서 나왔습니다. 복도를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회장방 앞을 지나갔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깊이 잠든 것 같았어요. 여동생은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저택을 벗어나 걸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시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창백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도 떨렸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진정하려고 애썼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 다른 방법이 없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몇 번이고 반복했습니다. 손 떠는 게 멈췄습니다. 호흡이 안정되었습니다. 여동생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떠도 감아도 불안했습니다.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그날이 생각났습니다. 구성민과 그 아내의 사고. 그때도 이랬습니다. 떨렸고 불안했고 두려웠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여동생은 여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5시였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했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화장을 했습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오늘은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6시가 되었습니다. 여동생은 방을 나왔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오기 전이었습니다. 밥을 차리고 국을 끓였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했습니다. 6시 반이 되었습니다. 회장이 아래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오빠,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일정이 있어서. 아침 드세요. 준비했어요. 그래. 회장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여동생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여동생은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빠를 챙겼습니다. 오늘 일정 많으시죠? 꽤 많네. 무리하지 마세요. 그래. 식사가 끝났습니다. 회장이 일어났습니다. 가봐야겠네.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회장은 차고 쪽으로 향했습니다. 여동생은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차고가 보이는 창문이었습니다. 밖을 봤습니다. 회장이 차고로 걸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때 담벼락 근처에 뭔가 보였습니다. 아이들이었습니다. 쌍둥이였습니다. 여동생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왜 하필 오늘?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불안했습니다. 회장은 차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여동생은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여동생은 창가에 서서 계속 봤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회장이 차에 타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뭔가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동생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날 아침 반지하 집에서는 쌍둥이가 자고 있었습니다. 수아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평소처럼 할아버지 약을 챙겼습니다. 수지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수지야, 괜찮아? 수아가 물었습니다. 응. 그냥 꿈을 이상하게 꿔서. 무슨 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뭔가 답답한 꿈이었어.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수를 하러 갔습니다. 아침을 먹으면서도 수지는 계속 불안해했습니다. 밥을 먹다가 멍하니 있기도 했어요. 수지야, 밥 먹어.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네. 수지는 대답했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뭔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학교에 갔습니다.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글씨를 쓰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책상에 앉아 있었지만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자꾸 창밖만 봤습니다. 장수지, 이 문제 풀어볼래? 선생님이 불렀습니다. 네. 수지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칠판 좀 봐. 멍하니 있지 말고. 죄송합니다. 수지는 앉았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수아가 걱정스럽게 동생을 봤습니다. 쉬는 시간에 물어봤습니다. 수지야, 정말 괜찮아? 응. 그냥 오늘 이상하게 불안해. 왜? 모르겠어. 그냥 뭔가 안 좋은 느낌이 들어. 수아는 동생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학교 끝나고 집에 빨리 가자. 응. 하지만 수지의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도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오후 수업 내내 창밖만 봤습니다. 종이 울렸습니다. 수지는 급하게 가방을 챙겼습니다. 수아야, 빨리 가자. 왜? 무슨 일 있어? 모르겠어. 그냥 빨리 가야 할 것 같아. 수아도 동생의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평소와 달랐어요. 진짜 불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가자. 두 아이는 평소보다 빠르게 학교를 나왔습니다. 저택 쪽으로 향했습니다. 걸음이 빨랐습니다. 거의 뛰다시피 했어요. 저택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차고 앞에 섰습니다. 수지가 멈췄습니다. 수아야. 왜? 이 냄새. 어제 그 냄새야. 수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아도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미세하지만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어제도 맡았던 냄새였어요. 맞아. 이거 뭐지? 모르겠어. 근데 수아야, 오늘은 더 심해. 더 심해? 응. 어제보다 훨씬 더 갇혀있는 느낌이야. 수지는 차고 문 쪽을 봤습니다.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수아도 주변을 살폈습니다. 차고는 닫혀 있었습니다. 환기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수아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느껴져. 진짜 위험해. 두 아이는 서로를 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어른들한테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수지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해? 냄새가 이상하다고?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른들이 믿어줄까요? 그냥 아이들 착각이라고 할 것 같았어요. 그래도 말해야 해. 정말 위험한 것 같아. 수지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생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래, 이번엔 꼭 말하자. 두 아이는 차고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누군가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택 문이 열렸습니다. 회장이 나왔습니다. 차고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수지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수아야, 저 아저씨가 차 타려는 것 같아. 응, 맞아. 안 돼. 저 차에 타면 안 돼. 수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도 떨렸습니다. 수아도 긴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해. 지금 말해야 해. 두 아이는 서로를 봤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큰 어른에게 말을 거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같이 가자.
수아가 동생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응. 회장은 차고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두 아이가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회장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저기요. 수아가 소리쳤습니다. 회장이 돌아봤습니다. 아이들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경비도 돌아봤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다가왔습니다. 애들아, 왜 그래? 경비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회장 앞에 섰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섰습니다. 회장은 아이들을 봤습니다. 어제 본 쌍둥이였습니다. 무슨 일이니? 회장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부드러웠습니다. 수아가 숨을 고르려고 애썼습니다. 말을 해야 했습니다. 수지는 회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이 촉촉했습니다. 울 것 같았어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은 아이들을 가만히 봤습니다. 뭔가 심각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 말해봐. 회장이 말했습니다. 수지가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회장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회장이 놀라 아이를 봤습니다. 수지의 입이 열렸습니다.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차에 타면. 수지가 말했습니다. 수아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아이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회장은 그 눈빛을 봤습니다. 회장은 아이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두 아이가 숨을 헐떡이며 자신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빨개져 있었어요. 뛰어온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니? 회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수아가 숨을 고르려고 애썼습니다. 말을 해야 했어요. 하지만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회장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손이 작고 차가웠습니다. 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래, 천천히 말해봐. 회장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허리를 굽혔습니다. 수지가 참지 못하고 외쳤습니다. 지금 차에 타면 죽어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경비가 놀라 돌아봤습니다. 지나가던 관리인도 멈춰 섰습니다. 직원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이쪽을 봤습니다. 회장도 놀랐습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너무 절박했습니다. 뭐라고? 정말이에요. 차에 타시면 안 돼요. 수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아도 급하게 말했습니다. 어제부터 이상한 냄새가 계속 나요. 갇혀있는 냄새요. 갇혀있는 냄새? 네, 공기가 안 통하는 것 같은 그런 냄새요. 수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위험해요. 회장은 아이들 표정을 봤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때 저택에서 누군가 급하게 나왔습니다. 여동생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여동생이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애들이 장난을. 여동생이 말하려는 순간 회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여동생이 멈췄습니다. 오빠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차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차 앞에 섰습니다. 차 문을 열었습니다. 미세한 냄새가 났습니다. 분명히 뭔가 이상했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모두 뒤로 물러나.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경비와 직원들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수아도 동생을 끌어당겨 멀리 갔습니다. 회장은 경비에게 지시했습니다. 차고 문 활짝 열고 환기시켜. 그리고 전문가 불러. 네, 알겠습니다. 경비가 급하게 움직였습니다. 차고 문을 완전히 열었습니다. 환풍기를 돌렸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차량 점검이 필요해. 지금 당장.
회장의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습니다. 여동생은 멀찍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30분쯤 지났습니다. 전문가가 도착했습니다. 차량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후 전문가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회장님, 잠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회장과 전문가가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갔습니다. 밀폐 공간 내부에 가스 농도가 비정상적입니다. 가스? 네, 환기가 안 된 상태에서 시동을 걸었다면 심각한 상황이 될 뻔했습니다. 회장의 표정이 더 굳어졌습니다. 의도적인 건가? 전문가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흔적이 자연적이라고 보기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확실히 말해주게. 의도적 유입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말에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직원들이 서로를 봤습니다.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회장은 한참 서 있었습니다. 생각에 잠긴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아이들이 있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수아와 수지는 담벼락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회장이 다가오자 두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회장은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고맙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다. 너희가 아니었으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지가 긴장이 풀렸는지 수아 품에 안겼습니다. 울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웠어. 괜찮아. 이제 괜찮아. 수아가 동생을 토닥였습니다. 회장은 두 아이의 어깨를 가만히 잡았습니다. 너희 이름이 뭐니? 장수아요. 전 장수지예요. 수아, 수지. 정말 고맙구나. 회장은 다시 한번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경비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애들한테 음료수라도 드릴까요? 그래, 그러지. 안으로 모셔. 네. 경비가 아이들을 저택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으로 저택 안에 들어갔습니다. 넓은 거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직원이 따뜻한 코코아를 가져왔습니다. 마셔봐. 놀랐을 텐데. 감사합니다. 아이들은 조용히 코코아를 마셨습니다. 밖에서는 회장이 여동생과 마주 서 있었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회장은 여동생을 봤습니다. 여동생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차고 환기 시스템. 네가 수리 미루라고 했다며. 회장이 말했습니다. 여동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젯밤 어디 갔다 왔니? 그게. 여동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보안팀 불러. 전부 조사해. 오빠,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마. 회장은 돌아섰습니다.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동생은 혼자 남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계획이 무너졌습니다. 회장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이 코코아를 다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제 집에 가도 되나요? 수아가 물었습니다. 그래. 집이 어디니? 여기서 좀 멀어요. 차로 바래다 주지. 괜찮아요. 저희 걸어갈 수 있어요. 아니야, 바래다 줄게. 오늘 너희 덕분에 큰일을 막았어. 회장은 기사를 불렀습니다. 이 아이들 집까지 바래다 드려. 알겠습니다. 아이들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처음 타보는 고급차였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회장은 차가 저택을 빠져나가는 걸 봤습니다. 한참을 서서 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이들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특히 수아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회장은 서재에 있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계속 아침 일이 떠올랐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들어오게. 보안팀 책임자가 들어왔습니다.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입니다. 말해보게. 책임자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차고 출입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이틀 전 새벽 2시 여동생님이 차고에 들어가신 기록이 있습니다. 회장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표정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젯밤 11시쯤에도 저택을 나가셨다가 1시간 후 돌아오신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전부인가? 차량 점검 결과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전문가 의견으로는 책임자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말하게 인위적인 조작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과거 사고 기록 전부 가져와. 10년 전 아들 사고 관련된 거. 알겠습니다. 책임자가 나갔습니다. 회장은 혼자 남았습니다.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습니다. 비서가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두꺼운 파일이었습니다. 회장님, 당시 기록들입니다. 회장은 파일을 받아 천천히 넘겼습니다. 사고 보고서, 병원 기록, 장례 절차, 하나하나 읽어갔습니다. 한 부분에서 멈췄습니다. 병원 기록이었습니다. 출산 기록 확인됨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옆에 신생아 소재 불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비서가 설명했습니다. 당시 병원 측 기록에 의하면 출산은 있었지만 아기들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가 데리고 간 거 아닌가? 그렇게 추정됩니다. 하지만 공식 기록에는 자녀 없음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회장은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정리한 거였어요. 장수아, 장수지.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비서가 반응했습니다. 그 이름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 아이들 이름이야. 아, 맞습니다. 그런데 장수아, 장수지. 비서가 뭔가 떠올랐습니다.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서가 급하게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이 이름으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10년 전 3월 20일자로요. 3월 20일? 사고가 3월 15일이었는데? 네, 5일 차이가 납니다. 회장은 생각했습니다. 사고 난 지 5일 후에 출생신고가 되었다는 건 보호자가 누구지? 장영호. 외조부로 되어 있습니다. 외조부. 회장은 아들의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결혼 반대했던 그 여자. 이름이 뭐였죠? 아들 며느리 이름이 뭐였나? 비서가 기록을 찾았습니다. 장미연입니다. 장미연. 장수와 장수지. 성이 같았습니다. 회장은 일어났습니다. 아이들 보호자를 찾아 장영호라는 사람을. 알겠습니다. 비서가 나갔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봤습니다. 담벼락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자주 오던 곳이었어요. 네. 손주들이었나?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장영호 씨 주소 확인했습니다. 어디지? 여기서 멀지 않습니다. 차로 20분 거리요. 지금 가보자. 제가 먼저 연락해 볼까요? 아니, 직접 가는 게 낫겠어. 회장은 일어났습니다. 정장을 입고 나갔습니다. 차를 탔습니다. 이번엔 기사가 운전했습니다. 20분쯤 달렸습니다.
오래된 주택가에 도착했습니다. 반지하 집 앞에 섰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회장은 한참 서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나이 든 남자가 나왔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봤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회장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갔습니다. 좁은 거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먼저 말했습니다. 알고 오신 겁니까? 어제 아이들이 절 구해줬습니다. 그래서 알게 되셨군요. 그렇습니다.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이 물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외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녀들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고 당일 병원에서 정장 입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회장님 사람들이었죠. 너무 빨랐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외할아버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 집안에 아이들을 맡기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너무 컸고 위험해 보였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회장은 듣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숨어 살았습니다. 성도 바꾸고 연락도 끊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요. 당신 딸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며느리였습니까? 외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딸 장미연이 구성민 씨와 결혼했습니다. 아버님께서 반대하셨지만요.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 지난 일입니다. 아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아들을 내쫓았습니다. 결혼을 반대했고 집을 나가게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회장은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외할아버지는 놀라 회장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이러시면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손주들을 이렇게 자라게 만들었습니다.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회장이 일어났습니다. 눈을 닦았습니다. 아이들은 지금 학교에 있습니까? 네, 오후에 돌아올 겁니다. 보안 문제가 있습니다. 제 동생이 이번 일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외할아버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법적 조치가 진행될 겁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안전합니다. 제가 지키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천천히 설명하겠습니다. 서두르지 않을게요. 외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이 나가려다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아이들,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외할아버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이 나갔습니다. 외할아버지는 혼자 남았습니다. 오래 창밖을 봤습니다. 미연아, 이제 괜찮을 거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저녁 회장은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동생은 이미 경찰에 인계된 상태였습니다. 조용히 처리되었습니다. 회장은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 사진을 꺼냈습니다. 오래 바라봤습니다. 경민아,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늦었어.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긴 밤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동생에 대한 법적 절차가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언론에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회장이 최대한 조용히 처리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아이들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수아야, 수지야. 할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저녁 식사 후였습니다. 세 식구가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응, 할아버지. 너희들, 친할아버지가 계신다. 아이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그 큰 집에 사시는 분, 구경철 회장님이 너희 친할아버지시다. 수아와 수지는 서로를 봤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떻게요? 너희 아빠가 그분의 아들이셨어. 그리고 엄마는 할아버지 딸이었고, 외할아버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사고 얘기, 숨어 살았던 이유, 10년 동안의 일들을요. 아이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할아버지가 잘못한 걸까? 외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수아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저희를 지키신 거예요. 그래. 그랬으면 좋겠구나. 수지가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천천히 익숙해지면 돼. 서두를 거 없어. 학교는요? 계속 다녀. 친구들도 그대로야. 바뀌는 건 없어. 아이들이 안도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게 바뀔까봐 걱정했거든요. 며칠 후 회장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조용히 방문했습니다. 화려한 차가 아니라 평범한 차를 타고 왔어요. 들어오십시오. 외할아버지가 맞았습니다. 거실에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후였어요. 회장은 아이들 앞에 섰습니다. 어색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안녕. 하세요. 수아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응, 안녕. 회장도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지가 물었습니다. 저희 친할아버지세요? 그래. 그렇단다. 그럼 뭐라고 불러야 돼요? 회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편한 대로 부르면 돼. 천천히.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이 외할아버지를 봤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저택에 방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아이들이 준비되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께서도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별채가 있습니다. 넓고 편안합니다. 외할아버지는 놀랐습니다. 저까지요? 당연합니다. 아이들 곁에 계셔야죠. 외할아버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주일 후 이사하는 날이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옷까지, 학용품, 외할아버지 물건들. 그게 전부였어요.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은 차에서 내려 저택을 올려다봤습니다. 여전히 컸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살게 된다니 실감이 안 났어요. 들어가 볼까? 회장이 말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거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전에 코코아를 마셨던 곳이었어요. 2층에 방을 준비했단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에 방이 2개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방이 너무 넓었습니다. 아이들이 살던 반지하 집보다 컸어요. 여기가 너희 방이야. 수아가 방을 둘러봤습니다. 침대도 2개, 책상도 2개. 모든 게 새 것이었습니다. 저희 방 너무 넓어요. 수아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회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럼 작은 방으로 옮길까? 아래층에 좀 더 작은 방도 있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신기해서요. 수지가 말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별채로 안내받았습니다. 정원 한쪽에 있는 아담한 집이었어요. 여기가 제 집입니까? 네, 편히 쓰십시오. 너무 좋은데요. 외할아버지는 감동했습니다. 넓진 않았지만 깨끗하고 따뜻했어요.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함께 식사하는 날이었습니다. 넓은 식당에 4사람이 앉았어요. 회장, 외할아버지, 수아, 수지. 어색했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수저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회장이 먼저 말했습니다. 밥이 입에 맞니? 네, 맛있어요. 수아가 대답했습니다. 학교는 계속 다니면 돼. 아침에 기사가 데려다 줄 거야. 저희 걸어갈 수 있어요. 그래도 차로 가는 게 편하지 않겠니? 친구들이 이상하게 볼 것 같아요. 회장은 이해했습니다. 그럼 학교 근처까지만 데려다 주자. 거기서 내리면 돼. 감사합니다. 조금씩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어색했지만 따뜻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학교에 다녔습니다. 친구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외할아버지가 별채에서 나와 맞아주었습니다. 오늘 학교는 어땠니? 좋았어요. 숙제 많니? 조금요.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바뀐 게 없는 것 같았어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회장이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산책 좀 할까? 네. 저택 정원을 걸었습니다. 넓은 마당이었어요.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수지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꽃을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예쁘다. 그래, 예쁘지? 회장도 미소 지었습니다. 수아는 옆에서 동생을 봤습니다. 동생이 웃으니까 안심이 됐어요. 회장이 수지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네가 한 말, 나를 살렸다. 네, 지금 차에 타면 죽어요. 그 말 말이야. 용기 내줘서 고마워. 수지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무서웠어요. 그래도 말해줬잖니. 정말 고맙다. 회장은 두 아이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네 사람이 정원을 걸었습니다. 회장, 외할아버지, 수아, 수지.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편안했어요. 노을이 저택을 비췄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회장은 생각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외할아버지도 생각했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야. 아이들은 그저 걸었습니다. 할아버지들 옆에서 천천히 걸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래 잃어버렸던 가족이 다시 만났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괜찮았어요. 천천히 조금씩 함께였습니다. 네 사람의 뒷모습이 노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따뜻한 저녁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익숙한 말만 믿고 낯선 말은 흘려듣게 됩니다. 하지만 그날 어른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아이들의 한마디가 한 사람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숨겼던 욕심은 결국 드러났고 늦었지만 진실은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작은 말이라도 귀 기울이는 것, 그게 사람을 지키는 가장 큰 힘입니다. 다음 이야기에 또 찾아뵐게요.